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는 기구학의 기초를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으로 일단 그 기구학의 목적은 강체가 설계에 의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를 확인하는 데 있다 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강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직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점차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그것은 메커니즘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초기 기초와 기본 공식을 알아가면서 메커니즘 해석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카티아 상에서 기구학 해석하는 기초적인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키네마틱스, 기구학, 키네틱스. 여러분들은 지금 그 키네틱스를 운동학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이름하여 동력학이라는 것을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동력학을 배웠는데 동력학을 하는 이유는 목적이 움직임 중에 발생하는 힘을 연구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이 가속도를 계산해야 됩니다. 가속도. 그러니까 키네틱스는 가속도를 연구한다. 다음 키네마틱스는 단지 움직임, 모션, 운동만을 연구하는 합니다.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러니까 키네마틱스는 기구학은 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냥 미리 얘기하자면 키네마틱스는 필요로 하는 것이 지오메트리와 각 물체들의 상관관계만을 필요로 한다. 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똑같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키네틱스를 하게 되면 운동학을 하게 되면 힘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는 뉴턴 제2법칙에서 구할 수 있고 그때 가속도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힘은 질량과 가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물체가 가진 질량과 구해진 가속도로 힘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운동학 다시면서 키네틱스에서는 필요한 것이 가속도를 계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물론 키네마틱스에서 가속도를 계산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움직임을 기초로 한다. 자, 그럼 메커니즘이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메커니즘이 뭐냐 하면 사실은 그 설명들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은 일단 작은 힘, 그 다음에 파워가 이용해서 운동을 원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도구라고 한다. 도구입니다. 도구.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인 얘기입니다. 메커니즘은. 그러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전거는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자전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첫째, 발로 땅을 밟아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아주 초기의 자전거에 해당하는 거지만 그 외에 지금 자전거에는 여기 빨간 선 안에 있는 것처럼 체인과 기어로 연결이 되어 사람이 발을 움직이게 되면 자전거가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커니즘이라고 하고 특히나 이 메커니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의 도어, 그 다음 후드, 그 다음 엔진 등등이 전부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합한 것을 기계라 칭합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메커니즘의 조합, 어셈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자동차에서 크게 예를 들면 서스펜션, 엔진 등이 제일 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키네마틱스의 간략한 히스토리를 얘기하자면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을 거냐 하는 거죠. 자, 키네마틱스는 제일 먼저 해당됐다는 건 이제 그림처럼 궤종시계가 있는데 궤종시계의 내부는 많은 기어, 톱니와 톱니바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진자 운동이 힘을 전달해서 움직임이 회전으로 전달되고 그 전달이 시계 분침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키네마틱스가 형성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와트의 증기기관인데 증기기관에서 보면 여기에서 그림처럼 상하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회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메커니즘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메커니즘들이 계속 발전해 와서 현재로서는 저런 기계적인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모터를 사용한 메커니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키네마틱스가 어디에 적용되느냐?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서스펜션의 상하 운동, 그 다음에 휠의 움직임, 그 다음에 휠의 좌우 회전에 위한 선회를 위한 스티어링에도 전부 키네마틱스가 연결이 되어 있고 중간에 보시면 그 굴착기의 앞부분에 삽과 이 로드 간에 연결된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될 수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운동기구인데 사람이 그 봉을 들었다 놨다 하거나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입니다. 자, 그럼 디자인 프로세스는 그 1학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자, 최종 목표는 생산입니다. 그럼 이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요구가 있어서 어떤 걸 만들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떤 요구가 있어서 어떤 것을 만들 것이냐 하는 거고 두 번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많이 해야 되는 게 과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연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참조할 것이 많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주사 선택하고 또한 과거 연구는 끝에 일반적인 생산을 위하면 과거 연구가 또 중요한 건 특허 분쟁에 관련이 되어 있으니 과거 연구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특허 분쟁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과거 연구가 끝난 다음에 목표치를 설정합니다. 목표치. 과연 무엇을 목표로 삼을 건지. 그 다음 성능 목표. 일단 목표치는 지금 엔지니어링 목표도 있고 그 다음 시장성에 대한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목표는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단순히 엔지니어링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설정. 그 다음 목표치가 설정이 되면 그것에 맞는 성능이 적어져야 되고 그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서 많은 발명과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 도출 방법들은 대개의 경우 개인이 혼자서 하거나 또는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의 생각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놓고 그 다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을 쓸 건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맞게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분석이 끝나면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 점수를 만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선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개념 설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설계. 개념 설계가 끝나고 나서 상세 설계, 그거에 필요한 재질, 그 다음에 비용, 기타 등등을 형상 등을 여기서 상세 설계하게 되고, 그 상세 설계가 끝나게 되면 시제품을 생산해서 과연 다시 우리가 적어놓은 목표와 성능에 맞는지 시험을 하게 된 겁니다. 시험을 하게 돼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 전부 OK가 되면 그때 최종 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이 요구되어지냐, 어떤 걸 만들어질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설계를 하기 위한 다른 그 접근 방법은 억시오매틱 디자인이라고 있는데, 커스터머 도메인, 펑셔널 도메인, 피지컬 도메인, 뭐 프로세스 도메인을 나눠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선하지만, 요거는 현재 요 그 기과학에서 넘어서는 부분이니까 두 장은 패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적어놨는데 해법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법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에 맞는 해법을 정확하게 찾아서 해야 된다 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냥 일반 기계 부품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냐 하는 거의 문제. 그래서 일반 부품으로 사용할 때는 휴먼 팩터가 들어가지 않지만, 사람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면 사람의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 요소들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 여러 가지 해석과 휴먼 팩터를 고려하는 것들은 모두 다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설계자 단독으로만 모든 정보를 갖고 있게 되므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다른 설계를 하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엔지니어링 리포트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건 공학적인 면에서 단위계를 어떤 것을 쓸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단위계는 SI 단위계를 주로 사용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니까 중요한데, 지금 그 영미권에서는 파운드 인치 단위계를 계속 아직도 사용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한 변환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것이 올지,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만들어줄지 할 수 있는 것이 엔지니어링 리포트도 중요하지만, 흔히 말하는 백서를 발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 미진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향해서 그 다음 그 미래에 다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적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은 간략한 서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메커니즘은 도구다. 그리고 작은 힘, 작은 파워로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메커니즘이고, 메커니즘이 모두 모여 있는 것들이 머신이다, 기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기계가 뭔지 정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 여기서 규정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은 마치고 두 번째는 기구학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유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제 그 동력학을 배우면 기본적으로 자유도를 알고 있는데 그 자유도는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정의한 것은 공간상에서 어느 순간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독립변수의 수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공간상. 자, 그럼 아래 그림처럼 연필이 평면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얘를 적절하게 표시하기 위한 것들은 뭐가 필요하냐 하는 거죠. 자, 그럼 연필 전체를 표시할 거냐 아니면 특정 위치를 봐서 상대병을 표시할 거냐 하는데 흔히 우리가 쓰는 방법은 직각좌표계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각좌표를 사용하게 해서 그래서 x, y, z가 있는데 그것은 자유도라고 할 수가 없고 좌표계라고 할 수 있죠. 자, 자유도는 그럼 그 좌표계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 자, 그러면 여기에 끝단에가 있으면 자, 고무가 있는 부분을 나타내려면 원점으로부터 x, y 그 다음 얘는 끝부분의 위치는 좌표가 됐지만 여기에 각도가 표시가 되지 않으면 어떤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지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건 x, y와 세타.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 끝단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연필의 길이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유도에 맞는 것은 뭐냐? x, y, 세타 또는 그냥 세타 하나만 있어도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규정이 되어진다면. 자, 다시 공간상에서 어느 순간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독립변수의 수. 얘는 두 개, 세 개가 필요하다. 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면상에서 세 개의 자유도가 필요하다. 3자유도가 필요합니다. 3자유도. 자, 그럼 공간상에서 놓여 있을 때 과연 저 연필은 자유도가 몇 개인 것이냐? 자, 공간상에 놓여 있으면 자, 끝부분 위치를 표시하려면 3방향 x, y, z가 필요하죠. 그 다음 이 좌표계에서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3개의 각도에 대한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좌표가 필요하게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는 6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물체는 DOF가 공간상에서 6을 갖습니다. 6. 자, 그 다음 기구학은 모든 물체는 변형되지 않는다. 변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힘이 가해져도 변형되지 않는답니다.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강체라 얘기합니다. 강체. 변형이 없다. 그래서 딱딱한 물체. 그래서 강체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 작용이 되더라도 물체는 변형이 없다. 그 다음 질량은 없다. 질량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 가속도가 있을지언정 질량이 없으니까 힘을 구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힘을 구할 수 없으니까 힘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선 하지 않는다. 다시 그러니까 중요한 물체는 모든 건 강체다. 그 다음 질량은 없다. 요것만 일단 머릿속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흔히 말하는 운동의 종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회전, 어느 중심점을 기준으로 일정 궤적을 갖는 것, 이것을 회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회전이라고 하고, 자, 두 번째는 병진운동, 트랜스레이션, 다시 말하면 가축 방향으로, 그 디그리 DOF 방향으로
위치가 그대로 변경되는 거. 다시 말하면 각도, 좌표상으로는 x, y, z가 되고 회전은 r 세타 g 값이 되죠. 그래서 그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복합 운동은 회전과 병진을 합해 놓은 것. 이것을 복합 운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회전, 병진. 그 다음 회전과 병진이 동시에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큰 개념인데 그림처럼 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자, 링크. 자, 물체가 있는데 연결점을 갖고 있는 것을 링크라고 하는데 그 중에 연결점은 최소 2개 이상을 가져야 된다. 얘는 2원, 3원, 4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2개의 노드, 3개의 노드, 4개의 노드를 갖고 있어서 2원, 3원, 4원 링크라고 하고 무조건 다른 물체와 연결될 수 있는 걸 링크라고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최소 2개의 노드를 가져야 된다. 다음 대우. 자, 근데 대우는 지금 그 어감상이 좋지는 않은데 그 영어로 얘기하면 조인트입니다. 조인트. 그다음 페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조인트는 뭐냐? 물체와 물체가 다시 말하면 링크와 링크가 어떠한 점에서 연결된다. 그러면 그 연결된 점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운동을 부여할 수 있다. 운동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대 간의 상대 운동을 또 부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크는 조인트는 링크와 링크가 만나는 점, 그거를 조인트 페어라고 하고 지금 그 한글로 된 책들은 전부 대우라고 얘기합니다. 대우. 근데 대우라고 얘기하면 그 어감상으로는 좋지 않지만 지금 현재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우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통용되는 단어들은 전부 조인트입니다. 조인트. 자, 그 다음에 조인트의 분류는 아래 보시게 되면 접촉 형태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저차 대우는 저차, 로워 페어, 로워 조인트는 면으로 접촉할 때 로워 조인트, 고차 대우는 점이나 섬 접촉일 때, 점선은 고차, 면은 저차. 그 다음 대우에 대한 부여된 자유도에 따라서 DOF가 1보다 크면 고차입니다. 그 다음 그 세 번째는 링크와 링크가 연결돼서 폐곡선 같이 만들어질 때 또는 그 폐곡선에 열려 있으나 외력이 가해져서 폼이 형성이 될 때 이때로 분류하고 그 다음 또는 링크수에 따라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접촉의 형태에 따라서 저차대우와 고차대우가 제일 많이 쓰여지고 앞에 나가면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 그 링크 수에 따라서는 링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인트 오더가 많아지죠.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을 해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조인트. 자, 그래서 저차대우. 자, 그러면 점선면입니다. 여기 보면 리볼루트 조인트, 회전입니다. 회전 조인트, 프리즈마틱, 면과 면이 만나서 면 접촉이 이루어지는 걸 프리즈마틱, 헬리칼, 와선입니다. 그래서 제일 저기 그림처럼 많이 보이는 건 뭐냐? 볼트. 그 다음 실린드리칼은 마찬가지로 회전인데 이 방향으로 원통형으로 갈 수 있는 게 실린드리칼이죠. 스페리칼은 여기 보면 RRR 특히 만드는 로테이션. 회전에 관련된 조인트. 여기는
면일 수도 있고 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 평면은 로테이션 하나, 평면 두 개, 포인트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차대우는 지금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런 형태의 조인트들이 많이 쓰이고 있죠.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얘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세타를 움직이려면 꼭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변형이 되려면 힘이 꼭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죠. 클로즈드 폼이냐 아니면 클로즈드 폼을 위해서 힘이 필요하냐. 그래서 슬러신 경우에 폼이 클로즈드 된 경우 요거는 또 분류에 따라 달리 보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제일 많이 흔히 알고 있는 건 요 그림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잘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조인트가 하나만 남게 되죠. 투링크가 얘가 레퍼런스로 가고 여기서 조인트가 되고 세타가 하나 되는 경우, 그 다음 여기는 두 개가 연결이 됐지만 얘가 레퍼런스 되고 세타가 두 개가 남아서 2DOF인 경우, 이게 링크가 세 개가 있지만 레퍼런스가 하나니까 두 개의 DOF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게 네 번째인 거 조인트 수에 따라서 발생되는 DOF. 자, 조인트가 두 개인데 두 개에서 한 곳이 잡혀지니까 빼버리면 얘가 잡혀서 레퍼런스가 되니까 얘는 하나의 DOF만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이 될 때는 마찰이 중요합니다. 마찰이 중요해서 마찰이 있으냐 없냐. 만약 회전이 되면 마찰이 없으면 절대로 회전도 되지 않고 진행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에서 보면 만약 마찰이 없으면 얘는 여기서 평면 이동만 할 겁니다. 그 다음 만약 마찰이 존재하면 회전과 직진 방향, 병진과 회전이 동시에 일어나는 조인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물체들을 보시고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DOF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키네마틱 체인, 메커니즘, 기계, 아까 두 개는 설명했습니다. 기구, 메커니즘, 그라운드, 링크가 그라운드 되어 있다. 또는 참조 프레임에 연결되어 있는 기구학적 체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학적 체인은 자, 링크가 두 개 이상 연결이 돼서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할 수 있는 결합체를 기구학적 체인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 하나의 링크가 두 개의 링크가 연결돼서 하나가 그라운드 되어 있으면 기구, 또는 참조 프레임에 연결되어 있으면 기구, 그게 없으면 그냥 기구학적 체인입니다. 기구가 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기구가 여러 개 모인 것을 기계라고 한다. 자, 기구학적 체인, 기구, 기계. 아까도 얘기했죠. 메커니즘, 머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나온 거 키네마틱 체인. 자, 키네마틱 체인은 조인트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링크가 연결됐다. 그럼 무엇을 할 거냐? 입력이 주어지면 그것에 맞는 출력이 나와야 된다. 출력이 없으면 기구학적 체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 중에 레퍼런스와 하나가 링크, 그라운드, 접지, 다시 말하면 고정이 되어 있거나 참조 프레임에 연결돼서 상호 운동 관계를 알 수 있으면
기구, 그게 없으면 그냥 기구학적 체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구가 돼서 그것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기계라 한다. 자, 그라운드는 링크가 고정되어 있는 거, 크랭크는 회전 운동, 크랭크 샤프트, 여러분 많이 알죠? 락커, 반복 운동하는 링크, 그 다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복합 운동을 하는 링크를 커플러라고 한다. 여러분들은 요 명칭들을 엔진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럼 다시 또 돌아와서 그럼 자유도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하는 거죠. 자유도. 자, 맨 처음에 것은 일장의 초기에 만들었지 공간상에서 순간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독립변수의 수였는데, 두 번째, 그럼 예측 가능한 출력을 위하여 제공되는 입력의 수도 자유도가 되고, 위치 결정을 위한 독립 좌표계의 수도 자유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연결되어 있는데 오픈 메커니즘. 자, 근데 얘는 클로즈드 메커니즘. 자, 이건 회전을 하게 되면 돌아가겠죠. 얘는 지금 회전을 하게 되면 각각 3개의 링크가 따로 움직일 수가 있고, 얘는 3개의 링크가 하나의 링크에 연관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 다음 다이아드는 하나가 레퍼런스가 되고 하나의 자유도를 갖는 거. 자, 그래서 자유도는 다시 설명하면 순간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독립변수의 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예측 가능한 출력을 위하여 제공되는 입력수. 다시 말하면 몇 개의 입력을 해야 출력이 나올 거냐, 뭐 한 개만 나올 거냐, 2개가 나올 거냐, 그 다음에 위치 결정을 위한 독립 좌표계의 수, 이렇게 얘기된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degree of freedom인 평면 메커니즘을 보시면, 자, 평면에서 아까 연필을 비유하시면, 자, x와 y를 갖고 세타가 주어지면 이 링크는 DOF가 3개, B 링크도 DOF가 3개인데 요 한 점에서 연결이 됨으로써, 자, DOF가 여기는 2개만 남고 얘도 2개만 남습니다. 그래서 세타 1, 세타 2, 그 다음 요거의 한 가지 방향 2개, 3개, 4개. 그래서 각각 총 4개의 DOF가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플래너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그래블러 이퀘이션이 뭐냐면, 자, DOF 값은, 자, 중요한 건 요거를 중요시 해야 됩니다. 평면 메커니즘인 경우에 이렇게 된답니다. 공간상 메커니즘이 아니고 평면 메커니즘. 그래서 DOF는 3L, 여기 링크의 개수, 그 다음에 조인트의 개수, 그 다음 그라운드 링크의 개수를 계산하면 DOF가 결정이 되는데, 그때 특히 요게 무조건 한 개만 고정이 되어 있다 하면 이렇게 축약이 되고, 이 축약이 된 것을 뭐라고 하냐, 쿠즈바흐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한다. 자, 다시 얘기하면 그래블러 이퀘이션을 할 때는 플래너 메커니즘에 관련해서만 적용이 된다. 플래너 메커니즘입니다. 평면 메커니즘만 적용이 되고, 그 중에 항색 그 링크 중에 하나가 그라운딩 되면 나머지 링크들은 자유롭게 움직이긴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구속이 되니까 그때의 공식은 이렇게 된다. 그걸 푸츠바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DOF 조인트와 조인트에 관련해서 조인트로 나눠서 넘버 오브 1 조인트, 넘버 오브 2 조인트의 개수를 빼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하고, 자, 여기에 있던 요식과 요식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을 알려드리고, 자, 그럼 요 메커니즘은 도대체 DOF가 몇 개냐 하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링크가 1, 2, 3, 4. 자, 여기는 고정도 링크입니다. 고정되는 것도 링크. 자, 4개에서 하나 빼고, 그 다음 2개에서 3개, 1, 2, 3. 3개의 여기 조인트가 있죠. 조인트. 그 다음 0. 그래서 3개의 DOF를 갖는다. 다음 여기 크로즈된 형태는, 자, 얘는 여기 각각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 둘, 3개가 따로 움직이니 세타 1, 세타 2, 세타 3가 생길 것이고, 여기는 1, 2, 3, 4와 1, 2, 3, 4가 생겼으니까 그라운드 된 건 없다. 그래서 1이다. 그래서 1 DOF가 됩니다. 그래서 예측은 얘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다 똑같이 회전하는데 그 상관관계들이 정해져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정리될 때 얘는 그라운드. 자, 1번 그라운드예요. 1번 그라운드는 다 똑같이 그냥 하나로 취급합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 링크스 8개. 자, 조인트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면 DOF가 나오겠죠. 그 공식에 넣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링크는 전부 몇 개? 하나, 지금 6개가 되겠죠. 조인트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는 하프 조인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 여기는 미끌림이 있으니까 하프 조인트. 그래서 DOF가 0. 자, 그래서 그 수식에 맞춰서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념해야 될 부분은 플래너 메커니즘이다. 플래너 메커니즘이니까 항상 평면상에서 움직입니다. 공간상의 움직임이 아니고. 자, 그럼 그 공간상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DOF는 링크스, 조인트, 3, 4, 5 이렇게 공간상에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메커니즘하고 스트럭처를 구분하는 방법은, 자, DOF가 0보다 크냐, 0보다 같냐, 또는 0보다 작냐의 문제. 자, 0보다 크다는 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메커니즘. 자, 여기는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스트럭처인데, DOF가 0보다 작은 건 뭐냐? 프리로드드 됐다. 프리로드드 돼서 여기에 하중이 걸려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작은 힘으로도 파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 응력 반응에서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DOF가 0보다 크냐 또는 0보다 같냐 작냐의 문제. 그래서 제일 큰 건 무조건 DOF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지 메커니즘이 구성이 된다. 메커니즘을 구성하려면 DOF가 무조건 1보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실수로 나오기 때문에 0.5나 1이 되게 되겠죠. 0.5 이상. 자, 그 다음 그래블러 크라이테리어는 뭐냐면 플래너 평면에서 계산이 되어 있지 않은데, 만약 그렇지만 기하학적 요소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길이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아래 걸 보면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길이가 일정에서
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움직일 수가 없지만 얘는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DOF 계산이 1이 되지만 움직일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공식 자체를 맹신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잘못된 예측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그래블러 이퀘이션을 사용하되 항상 확인, 검증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모순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파라독스. 자, 마찬가지로 여기 롤링이 되냐 안 되냐 그럴 때 문제. 이 상태는 DOF가 0이지만 여기에 롤링이 가능하죠. 기아인 경우에 고정 회전이 되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퀘이션에서는 0이 되죠. 자, 그래서 값을 항상 맹신하지 마라. 그 다음 참조를 하는 것이니까 항상 기하학적인 요소를 점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링키지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면 그라시프 크랭크 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는 얘가 회전을 함으로써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자, 여기에 있는 슬라이더로 바꾼 겁니다. 크랭크하고 락커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슬라이더로 바꿀 수 있다. 자, 보시면 인터미턴트 모션은 뭐냐 하면 간헐적 운동, 다시 말하면 주기적 운동을 뜻할 수 있는데, 왼쪽은 보시면 레치시죠. 얘가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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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반 레치시니까 뒤로도 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인버전은 뭐냐면, 자, 얘를 고정하는 것에 따라서 얘는 여기에 상하 운동을 회전이면서 상하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봤더니 여기가 두 개의 링크가 회전을 해야 되고, 여기서 여기 보시면 얘가 회전하고 각각의 변형이 되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2절 링크에서도 어떻게 될 건지 확인하면 될 거고, 여기서도 6절 링크인데 지금 2절 링크 조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6개가 되어 있는 링크가 각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위치 또는 행동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포바 링키지가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라쇼프 컨디션인데, 이렇게 보시면, 자, 짧은 링크, 긴 링크 더한 것이 남은 링크, 그 다음에 그 하나 더한 링크, 그러니까 최대 최소 나머지 두 링크를 더한 것이 작으면 만족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세 가지 경우에 맞춰서 돌아가느냐 돌아갈 수 없느냐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쭉 정리하는 것이 요로 정리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라운드가 되면 크랭크 돼서 돌아가고, 더블 크랭크가 되고, 크랭크 락커, 자, L2 인풋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지금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시프 컨디션을 알면 되겠다. 그 다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카티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카티아를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형태에서 가야 되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디지털 모컵으로 가셔서, 자, DMU 키네마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메뉴를 한글로 바꿔놓은 이유는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바꿔놓은 겁니다. 그거는 여기 옵션에 가셔서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표시가 옵션에 가셔서 한글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있는데 선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어셈블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어셈블리를 하고 와야 되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오늘 없는 걸로 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 들어왔을 때 프로덕트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프로덕트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에 가셔서 디지털 목업의 키네마틱스. 자, 창이 바뀌었죠. 자, 창이 바뀌면 자, 여기 요 DMU 키네마틱스 그 다음 애니메이션 요 두 개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는데 여기 공간 뭐 이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두 가지를 갖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는 이제 그 형태를 보시게 되면 얘가 이 파트가 샤프트가 여기에 끼워져서 하우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들을 어떻게 회전이 가능한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 요게 되겠습니다. 자, 키네마틱스 결합. 자, 키네마틱스 결합에 가시면 물론 여기 창에 링크를 눌러도 되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 중에 여기 보시게 되면 처음에 리볼루트 프리즈마틱입니다. 그 다음에 실린디칼, 그 다음 나사, 고면, 이게 스페리칼입니다. 조인트, 스페리칼 조인트, 플래너, 그 다음 픽스, 고정, 그 다음 점, 커브, 슬라이드 커브, 그 다음 롤 커브, 점 서피스, 범용 결합, 이렇게 기타 등등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축 기반 결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일 먼저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레볼루트가 있습니다. 얘는 회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전 메커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은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클릭하시고 메커니즘 이름을 쓰셔도 됩니다. 레볼루트라고 써도 되고 레볼루트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 선이 필요한데 어느 선이냐면 얘는 회전을 하니까 회전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가시면 2번 하우징에 가면 하우징에 선이 나타납니다. 그때 클릭. 그 다음 두 번째 이쪽에 샤프트 쪽에 가시면 클릭.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평면은 얘가 회전을 하는데 어느 면을 기준으로 회전을 할 것이냐는 것이기 때문에 평면은 하우징의 평면과 그 다음 샤프트의 이 평면이 일치가 돼야 얘가 앞뒤로 변경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회전이기 때문에 적용된 각도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메커니즘이 생기고 현재 레볼루트는 0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그 공간에 대한 그 자유도 형태는 여기서 계산하면 여기가 확인이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라면 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일치 옵셋. 옵셋은 없으니까 그다음 이렇게 리볼루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에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DOF가 1 이상이 0 이상이 되게 되죠. 그래서 고정 파트. 자, 여기를 클릭. 그럼 창에 메커니즘을 시뮬레이트 할 수 있습니다라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확인. 자, 그럼 기본적인 것이 생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레볼루트 조인트가 생김과 동시에 제약 조건들이 3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럼 제약 조건이 생긴 걸 보면 이해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제약 조건은 어셈블리 할 때 기본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DOF가 0이죠. 그런데 고정임에도 불구하고 DOF가 0으로 계속 남아있네요. 자, 그 다음 여기서 했더니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가면 레볼루터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에 레볼루터가 있다. 그래서 클릭하고 확인 하게 되면 여기 창이 뜹니다. 창이 떠서 키마트 시뮬레이션 레볼루터가 되어 있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60에서 360까지 되어 있다. 자, 그럼 여기를 슬라이드 바를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한 바퀴, 두 바퀴를 도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여기서 보면 두 바퀴, 여기서 보면 정방향, 그 다음에 반대 방향. 자, 그래서 기존의 것들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자, 그 다음, 자, 그럼 요 형태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삽입하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 한 번만 할 것이냐, 여러 번 할 것이냐. 연속, 일단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1초, 초당 한 번, 그래서 시간을 잘게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실행하면 자, 요는 1초에 맞는 형태에 맞게 지금 좌우로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말고 다른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건 차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시면 시뮬레이션 컴파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 하는 거냐? 이것을 여기 이미지 캡처를 할 건지 아니면 동영상 파일로 만들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을 써주시고, 자, 그럼 여기다가 테스트 1이라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그래서 확인.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디에 가 있느냐? 아까 내문서에 가 있었죠? 자,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군요. 자, 여기는 지금
KM 플레이를 쓰는데 지금 저기 동영상 파일 인코딩하는 게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왔을 때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자, 아까 하지 않았던 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 요 창을 다시 끄겠습니다. 끄고, 아까 전과 같이, 자, 여기는 지금 여기에 프로덕트 어셈블리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제약 조건을 사용해서 자, 여기 콘시스턴트가 있죠. 일치 제약 조건. 자, 그래서 자, 여기 이거하고 자, 그럼 제약 조건이 여기에 생겼습니다. 일치 제약 조건.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제약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얘하고 얘가 같은 평면을 쓴다. 그래서 일치 조건 두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어셈블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해서 디지털 목욕의 DMU 키네마틱스로 옮겨갑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두 번째는 고정 있고 세 번째는 어셈블리 제약 조건 변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제약 조건을 누르게 되면 메커니즘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거기에 메커니즘에 이게 생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 작성 확인. 자, 그럼 여기 레볼루트 조인트가 생성된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셈블리에서 생성된 어셈블리를 만들기 위해서 각 면을 맞춘다거나 축을 맞춘다는 것들이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 제약 조건들이 DMU 키네마틱스에 오면 이것이 조인트로 변경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제약 조건은 고정이 빠져 있으니까 특정 파트를 고정. 그러면 이제 메커니즘을 확인해 보면 지금 여기는 작동이 안 되는데 이유는 뭐냐? 여기 적용된 각도 확인. 이거를 빼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면 이렇게 순서를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순서대로 하자면 자, 여기에 있는 디지털 목컵에 가서 DMU 키네마틱을 가셔서 하시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조인트를 설정. 조인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각각의 조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형태들이 다 있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것처럼 한글로 하시는 게 어떨 때는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에서 언어를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변경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기구학은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을 얘기한다. 그 다음, 힘과 계산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차후는 여기에 힘하고 속도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평면에서 공식은 이렇다. 특히나 이제 그 포버링 키즈에 그라시프 컨디션이 있으니까 그 값을 가지고 포버링 키즈인 경우에 평면에서 회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움직임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기초 사항들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구학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